네, 안녕하십니까. 코딩 생각을 현실로 실습 3주차 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3주차에 좀 말씀드릴 게 조금 있어서 강의를 만들게 됐고요. 3주차는 지금 현재 총 문제 수가 7개고요. 7문제고 난이도는 이제 쉬운 좀 기본적인 거 4개,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3개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간 난이도 문제 때문에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중에 문제 하나를 같이 풀어보고 다음 나머지 2개 문제를 푸는 것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시험 1번부터 중간 3개까지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떻게 풀이하시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문제 들어가면 문제가 7개가 있는데요.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오늘 이번 3장에 저희가 산술연산이랑 그 다음에 변수를 배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술연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산술연산을 그냥 수행해서 출력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출력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요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여러분들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온라인 GDB 같은 이제 아이디를 이용해서 먼저 풀이를 하신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해볼게요. 일단은 요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잖아요. 이 연산을 해야 되는데 연산에 대한 그 프린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제 출력을 하려면 프린트문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뭐 3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프린트 3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출력이 잘 되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9, 3 곱하기 9죠. 3 곱하기 9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밑에다가 프린트 3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3 플러스 2에 대한 결과, 3 곱하기 9에 대한 결과. 이런 식으로 아래로 계속 프린트물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이거에 대한 연산을 순서대로 출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겠죠. 5, 27, 그 다음에 뭐 이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되는지 온라인 GDB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확인이 다 되면 이거를 그대로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밖에 안 풀었기 때문에 오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푸셨으면 정답이 나올 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아마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부터 변수 문제예요. 변수 문제가 되겠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어떻게 지정하라고 다 이렇게 글로 써주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이 문제를 잘 읽고,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변수 x에 10을 대입하고, 변수 y에 x 나누기 3을 대입을 한 다음에, 변수 y에 2를 더한 값을 다시 변수 y에 대입한다. 그러니까 y의 값에 다시 2를 더하란 얘기예요. 더한 값을 다시 y에 넣으란 얘기죠.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y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프린트에 y만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 y 출력하시면 되고 이 위에서 계산을 다 하셔야겠죠? 계산을 다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x는 뭐 10, 그다음에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다 하시고 이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프린트 y 이렇게 하면 이 y에 대한 결과만 이게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2번은 이렇게 간단히 푸실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변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250만 원을 미국 달러로 환전한 값과 남은 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250만 원을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고요. 그 환전한 금액이랑 그 남은 한국 돈을 출력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과
출력 결과는 총 두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환전한 달러로 환전한 금액과 환전하고 남은 한국 돈 775원이 출력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총 출력 결과에 대한 변수는 두 개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는 마음대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제로 뭐 이렇게 프린트 달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달러, 그 다음에 체인지 두 개로 그 변수를 저장해 놨는데, 그 달러에는 환전한 금액, 그 다음에 체인지에는 남은 한국 돈을 저장해 두고 이렇게 프린트로 두 개를 출력해서 출력을 했고요. 어,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변수를 사용해서 풀어 보시고, 변수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예제를 좀 따르는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빵은 1,000원이고 과자는 500원이에요. 그래서 빵과 과자의 합을 구하시오잖아요. 결국 그 빵과 과자의 그러니까 이 합의 값만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 빵은 1,000원이죠. 그래서 브레드, 이 변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브레드는 1,000원, 그 다음에 과자는 뭐 크래커 이렇게 할게요. 크래커는 500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빵과 과자의 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썸을 사용할 거예요. 썸하고, 브레이크를 해놨네. 브레드죠. 브레드 플러스 크래커 이렇게 하면은 두 빵과 과자의 합이 썸으로 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 마지막으로 빵과 과자의 합을 출력하는 거니까 프린트하고 썸을 이렇게 출력하면은, 네, 빵과 과자의 합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작성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푸시면 되고, 저 문제도 아마 간단하게 푸실 수 있을 건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문제 4번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리고 과학 점수의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국어 점수랑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를 이렇게 여기 보면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죠. 80점, 100점, 73점, 98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어 변수 하나 만들고, 영어 변수 하나 만들고, 수학, 과학 변수 하나씩 만든 다음에 각 변수의 합을 뭐 썸이라는 변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평균을 이 에버리지라는 변수를 구해서 이 두 개를 프린트하면 되겠죠. 프린트하면 과 평균이 출력이 되겠죠. 이 썸이랑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썸이랑 에버리지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해둔 변수로 구하면 되고요. 그 변수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합계를 썸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썸말이 해도 되고, 뭐 그냥 한글로 합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더해진 값만 잘 출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 브레드랑 그 빵과 과자의 합을 내가 합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했으면, 이렇게 합을 출력하셔야 그 합계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국영수가의 합계를 뭐 합이라는 변수로 구했으면, 그 합이라는 변수를 출력해 주셔야 합계가 출력이 되겠죠.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다음부터 이제 5, 6, 7번이, 지금 이 8번은 문제를 저희가 좀 삭제를 해서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데, 8번은 문제는 없습니다. 5, 6, 7, 5, 6, 7번이 있는데 아마 제가 이거 중간에 끊고 해가지고 방금 전에는 7, 8번이 안 나왔는데 지금 8번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8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이고. 5, 6, 7이 있는데 5번부터 조금 문제 형식이 달라져요. 5번부터 문제 형식이 달라지는데, 5번 문제를 한번 보면
문제 자체는 그 변수 a, b, x의 값을 입력하여 아래 함수의 결과를 출력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수업 그 시간에 한 내용이죠. y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 구하는 문제 그 수업 시간에 다 하셨을 거예요. 그 온라인 수업 시간에 하셨을 건데, 이거에 대해 푸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변수 a, b, x에 대한 입력을 받아서 요 계산하는 식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좀 추가된 게 뭐냐면 그 입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1, 2, 3, 4번은 입력이 없었죠. 그냥 x, 이런 a, b, x라는 그 변수가 주어졌으면 그 변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는 10, b는 2, x는 5, 이렇게 abx가 주어졌으면 이 abx에 대한 변수의 값들을 이렇게 다 지정해 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y는 어떻게 됐죠? y 한번 해볼까요? y는 x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2 곱하기 a 의 제곱,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죠. 네, 이렇게 변수 정해서 출력을 안 했네요. 프린트 y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었죠. 각각의 변수에 우리가 값을 대입해서 했지 입력에 대한 변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력 값이 없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입력 값이 있거든요. 보시면 a, b, x에 대한 입력 값을 변수 a, b, x에 대입하여야 한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 보시면 예시 입력에 입력값이 있어요. 이렇게 입력값이 있는데, 이 입력값, 이 메뉴에 걸 보면 a가 18, b가 8, x가 18이 들어오면 결과는 332가 나와야 된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입력값이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18 띄고 8 띄고 18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18이 a로 들어가고요, 8이 b로 들어가고 18이 x로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이런 입력에 대한 그 커맨드도 우리가 원래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입력에 대한 걸 배우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입력에 대한 그 커맨드를, 그 프로그램을 미리 짜줘요. 이렇게 템플릿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A에는 이게 들어가는구나, B에는 두 번째 값이 들어가는구나, X에는 5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A랑 B랑 X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A랑 B랑 X에 일단 값들이 이렇게 예시 입력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A, B, X에 대한 요 Y의 계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밑에다가 A, B, X에 대한 Y를 계산하고 Y 값을 출력하셔 써있죠. 거기에다가 아까 작성한 요거 있죠. 요걸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해 보고 그 다음에 프린트 Y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 각각의 입력에 대한 이렇게 입력에 대한 그 값들이 ABX에 넘어오게 되고요. ABX로 대입이 되게 되고, 이 ABX에 대해서 Y 값을 계산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출제자가 검증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이 계산식이에요. 이 계산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검색하고 싶기 때문에 입력에 대한 값을 이렇게 주고, 입력을 이렇게 그 랜덤하게 입력을 줘서 이 계산식이 맞는지 틀린지 그걸 검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산식을 잘 썼으면 요 입력에 대한 출력이 이렇게 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식을 잘 써주셨으면
이 입력 보시면 그 ABX 입력해 볼게요. A가 18이고 B가 8이고 X가 18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은 332.04938이 이렇게 쭉 나오죠.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6, 7, 14를 입력해 볼게요. 입력해 보면 212.6736 1111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 넣어 보시면 여러분들 계산식을 잘 써주셨으면 16, 19 이렇게 해보면 392.03996 나오죠. 똑같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검증하고 싶어서 계산식과 그리고 이 변수 사용하는 법을 검증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계산식만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고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보시면 모든 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답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제대로 안 썼으면 이게 정답으로 안 뜨고 아마 뭐 부분 정답으로 뜨거나 오답으로 뜰 거예요. 이런 것 만약에 이 오답으로 떴다면 여러분들이 이 계산식을 잘못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체크를 하셔서 계산식을 잘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런 걸 막 이렇게 지웠어요. 위에를 지우면 안 되는데 이걸 지웠어요. 이러면 어떻게 고치냐면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요걸 누르면 다시 이렇게 초기화 됩니다. 대신 여러분이 밑에 쓴 거는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생각하시고 만약에 여기 지워졌다면 이런 식으로 막 지워져도 안 된다 그러면 요걸 한번 누르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 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5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같이 풀어드렸어요. 근데 그 6번이랑 7번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글은 되게 긴데 잘 읽어보시면 돼요. 부품을 입력하고자 하는데 마우스의 가격은 15,000원, 키보드는 23,000원, 스피커는 30,000원이에요. 그래서 마우스의 개수, 키보드의 개수, 스피커의 개수를 각각 입력받아서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구해보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정해져 있죠. 가격은 정해져 있고 마우스의 개수들을 입력받아서 지불할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개수를 입력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받아야 될 개수를 변수를 제가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MCNT, KCNT, SCNT. 마우스의 개수는 MCNT로 들어오고요. 키보드의 개수는 KCNT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의 개수는 SCNT로 들어와요. 이렇게 각각의 그 변수로 그 물품의 개수가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가지고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마우스가 3개 들어오면 마우스 가격이 15,000원이니까 15,000원에서 3개를 곱하면 그 마우스의 가격이 총 가격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MCNT, KCNT, SCNT라는 각 물품의 개수를 받아오는 변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총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산해 보실 때 어떻게 해 보시냐면 아까도 계속 해봤는데 제가 이 변수 이름을 아마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꿀 건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꿀 건데 MCNT는 뭐 마우스 개수는 3개, 그 다음에 키보드 개수는 4개, 그리고 스피커의 개수는 5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고 그 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그 가격의 개수를 곱해서 합을 구하는 거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 개수의 합을 구할 거예요. 뭐 프린트 해가지고 뭐 썸하고 MCNT 이건 예를 들어주는 거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물품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합을 구해서 프린트 썸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받은 그 물품들의 합이 나오겠죠? 이렇게 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품의 합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의 총 금액을 그러니까 그 총 금액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좀 달라지겠죠. 그거 잘 아셔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한 다음에 요거를 각각 15, 5, 4를 입력해 보세요.
마우스 개수는 15개, 그 다음에 키보드 개수는 5개, 그 다음에 스피커 개수는 4개 해서 결과값이 46만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쓴 요 계산식이 맞는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씩 입력해 보시고 다 정답으로 나오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요 변수명은 제가 변경할 거거든요. mcnt kcnt cnt 카멜 표기법으로 바꿀 거예요. 요거는 지금 여기 영상에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7번 같은 경우에는 또 국영수 구하는 거죠. 국영수 합계 평균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답을 다 알려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스템, 이 DCU 코드라는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쓰기에 아직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알려드려야 좀 나중에 풀기 쉬울 것 같고요. 1, 2, 3, 4, 5, 6, 7번을 한번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항상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DCU 실습 3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